자, 이번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모하비입니다. 해당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모하비 더 마스터인데요. 바디온 프레임을 비롯해서 모하비가 가진 고유의 특징은 이어가면서도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와 최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더해 상품성을 강화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틀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 디자인을 책임지는 앞과 뒤, 그러니까 전면부와 후면부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면서 그냥 다른 차량을 보고 있는 듯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줬는데요. 모하비 더 마스터에 반영된 디자인은 서울 모토쇼를 통해 공개됐던 모하비 마스터피스 컨셉카 디자인을 양산차인 모하비 더 마스터에 반영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면 느낌이 강하던 디자인에서 입체적인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는 그릴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기아 자동차를 대표하는 호랑이코 그릴의 형태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영역을 헤드램프까지 확장시켜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릴이 여기서 끊기고 헤드램프가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몰딩 라인을 통해서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까지 전체를 감싸놓은 꽤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릴에 헤드램프를 끼워 놓은 듯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해주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릴 중심은 모하비 전용 엠블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피러스가 단종이 되고 K9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엠블럼은 모하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셉카 마스터피스에서는 이 부분도 램프를 다 적용해줬던 반면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는 중앙 장식은 크롬으로 처리를 해줬고 헤드램프 쪽은 컨셉트카와 동일한 6개의 램프로 구성해줘서 근사한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4개의 사고로 이루어진 램프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6개의 램프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하단에 3개의 램프가 그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때는 6개의 램프가 데일라이트, DRL 역할을 해주고 방향지시등이 점등됐을 땐 아래 3개의 램프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포그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헤드램프에 있는 세로 형태의 데일라이트 램프를 가로로 뒤집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램프가 가로 형태로 자리한 포그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전 모델이 가지고 있던 꽤 강한 남성적인 분위기의 LED 램프와 입체적인 디테일을 더해줘서 조금 더 힘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그려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에서는 도어 아래쪽 몰딩 장식이 추가된 걸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별다른 기교 없이 직각의 선 굵은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꽤 강인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휠 디자인을 새롭게 하나 추가를 해줬는데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꽤 심플한 형태를 하고 있고 모하비가 가진 투박한 분위기와는 어느 정도 어울리는 휠 디자인을 그려주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휠의 사이즈는 20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타이어는 금호 다이나프로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전면부에서 그릴과 헤드램프를 일체 형태로 그려줬던 것처럼 가로바를 넣어줘서 양쪽 테일램프를 이어놓은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에는 테일램프와 동일한 레드 컬러의 장식을 넣어주고 모하비 로고를 꽤 깔끔하게 새겨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장식과 연결된 리어 램프는 헤드램프 디자인에서 보여줬던 세로 형태의 램프를 배치시켜주면서 디자인을 이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면부 디자인과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도 이전 모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턴 시그널, 방향시등, 여기는 후방등이 점등되는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는 양쪽으로 두 구씩 배치가 된 머플러 팁 형상의 장식이 더해졌는데요. 실제 머플러는 아니고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좀 더 깔끔하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이전 모델과 공유하는 부분이 한 가지도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그려줬는데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가로, 수평 형태로 그려줘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세단인 K9과 K7에서 보여줬던 디자인 요소를 모하비에 반영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스크린을 적용해서 K9에서 보여줬던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모하비에도 반영을 해줬고요. 그리고 12.3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와이드한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면을 2분할이 아니라 3분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보여지는 인터페이스 UI 디자인이나 해상도 화질에 있어서도 보기 좋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K7이나 K9에서 보여줬던 그 형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라이트 부분 들어가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밝기하고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플 선택을 하게 되면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 비춰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렌지 딜라이트로 색상을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야간에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 조명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도어 트림 쪽에도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쪽에만 조명이 밝혀지는 부분은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신형 K7 출시하면서 적용된 자연의 소리라든지 팰리세이드에 적용됐던 마이크를 통해서 2열 승객과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후석 대화 기능도 모하비에도 적용시켜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하고 기능 관련 버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버튼의 크기도 꽤 큰 편이고 다이얼을 조작하거나 버튼을 조작할 때 느낌도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조작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공조기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토글 스위치 같은 버튼을 만들어줘서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관련 버튼들을 나란히 배열시켜 줌으로써 별다른 설명서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커버에서 열어주면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 옆으로 USB 충전 단자 2개 마련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 레버 디자인도 변화를 줬습니다. 디자인은 무난한 편이고 잡았을 때 그립감은 괜찮은 기어 레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옆으로 약간 기울어진 듯한 형태를 보여주는 1열 시트 통풍하고 열선 기능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기어 레버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요. 지형 반응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드라이브 모드 3가지,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 3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주행에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상 주행할 때는 컴포트, 그리고 연비 위주의 주행을 할 때는 에코,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터레인 모드는 지형에 맞춰서 구동력을 배분해주고 제동력까지 제어해주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K9이나 K7에 적용됐던 그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꽤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래픽이 변화되는 부분은 풀스크린 전자시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적극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여지는 그래픽도 꽤 깔끔한 편이고 해상도에 있어서도 별 불편함이 없는 꽤 좋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은 모하비의 실내 구성 중에 꽤 만족도 높은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반면 K7이나 K9에 적용됐던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면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계기판에 영상을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은 4스포크 형태를 하고 있고 림의 크기라든지 가죽을 감싸는 형태라든지 그립감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자리한 기능 버튼들 조작을 할 때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괜찮은 스티어링 휠,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꽤나 올드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이전 모델에 비해 깔끔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아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트는 나파 가죽을 입혀주고 중앙과 좌방 쪽에는 퀼팅 라인을 넣어줘서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도 괜찮고요. 헤드레스트에 모하비 로고 새겨준 부분이나 대시보드하고 도어 트림 쪽에 우드 장식을 더해주면서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습니다. 물론 실제 우드가 아니라 플라스틱에 우드 느낌이 나는 장식을 더해주긴 했지만 바라봤을 때 별로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으로 변화를 준 부분은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된 긍정적인 요소 중 꽤 만족도 높은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 시트는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 시트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그룸은 차가 가진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헤드룸에 있어서는 꽤 여유로운 공간을 연출을 해주고 있어서 성인 4명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트는 앞뒤로 이동할 수 있고 시트 위에 마련된 레버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의 좌방의 길이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 등받이는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상황에 맞춰서 시트 위치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꽤 활용도 높은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1열 시트와 동일한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 시트에 착자를 했을 때 다양한 각도로 등받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도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잡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 팔걸이를 내리면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 2열에 마련된 별도 에어벤트라든지 220하고 USB 충전단자가 2개가 마련된 구성도 괜찮고요. 2열 시트의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 부분을 눌러주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은 수동 개폐 방식이었던 반면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된 부분도 만족스러운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해당 차량은 5인승 모델로 3열 시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공간의 깊이감도 꽤 깊은 편이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꽤 용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이렇게 또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3.0L 6기통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260마력, 최대 토크는 57.1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산 동급 차량 중에 유일하게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여유로운 주행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엔진 회전수를
적게 쓰는 도심주행, 그리고 가속이 이루어지고 일정 속도 이상의 엔진 회전수를 좀 적극 사용하고 있을 때도 부드러우면서도 풍요로운 엔진 회전 질감을 제공해 주는데요. 물론 큰 덩치와 육중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진 않지만 가속이 이루어지고 일정 영역 이상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답답함 없이 여유로운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6기통 3.0 디젤 엔진을 탑재한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거기에 3.0L 디젤 엔진과 맞물려 있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출력을 매끄럽게 전달해주면서 여유로운 주행에 도움을 주는데요. 변속 속도에 있어서는 반박자 정도 약간 느린 반응을 보여주긴 하지만 딱히 거슬릴 만한 변속 충격도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형 SUV에는 꽤 적합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거기에 파워트레인과 더불어 바디용 프레임을 이어가는 부분도 모하비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바디용 프레임 말 그대로 프레임 위에 바디를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체가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 출시되는 모노코크 바디를 가진 올로드 SUV보다는 도심 주행에 있어서 승차감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프레임과 바디를 잡아주는 마운트 부싱에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태생적으로 바디용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투박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상태가 좋을 때는 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지만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그 충격을 승객한테 전달해주는 승차감을 연출을 해주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하체는 짱짱하게 버티고 있지만 바디가 좌우로 좀 흔들리는, 그러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프레임과 바디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은 바디용 프레임을 가진 차량을 타면 요철 구간을 지나고 나서 그 충격을 따당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이후에 부르르 떠는 소위 말하는 요동치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이번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는 요철을 지나고 나서 따당까지는 동일한 충격을 전달해 주지만 그 이후에 요동치는 잔 진동이 꽤나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노코크 바디를 가진 올로드 SUV의 세련된 승차감까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한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 모하비가 가진 정통 SUV의 성격은 이어가면서도 승차감을 어느 정도 다듬어준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유압식에서 EPS 전자식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인 무게감은 약간 가벼워진 편이고 반응에 있어서는 핸들을 조향을 하면 반박자 정도 약간 늦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또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조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성격에는 맞는 핸들 조향을 보여준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EPS 전자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핸들에 있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스스로 핸들을 조향하는 스마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크루즈 버튼을 조작하고 속도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된 속도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모하비에서도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춰서고 다시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이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기능이 활성화돼서 핸들을 조향을 해줬다고 하면 모하비에 적용된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 시에 조금 더 편안한 주행에 도움도 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주행에 있어서도 꽤 유용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은 모하비 더 마스터가 가진 구성 중 꽤 만족도 높은 기능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로 구동을 배분해주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도 탑재가 되었는데요. 가속이 이루어지거나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앞뒤로 구동을 배분해주고 그 배분되는 상황을 계기판 중앙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구동이 배분될 때 그래픽이 표현되는 속도도 꽤 빠른 편이고, 오프로드 주행이 아니라 일상 주행을 할 때도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앞뒤로 구동을 나눠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은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한 제동력을 전달을 해줍니다. 물론 가진 덩치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가져가는 급브레이크가 들어가면 조금은 밀리는 듯한 제동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도심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거기에 높은 포지션에서 내려다보면서 주행이 이루어지고, 전면이라든지 측후면 유리가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룸밀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 별 답답함 없는 시원한 개방감을 연출해주는 부분은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운전함에 있어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전면 유리에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를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도 꽤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다른 곳에 시야를 뺏기지 않고 전면을 주시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가진 형태도 그렇고 높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풍절음은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되는 편인데요. 측면보다는 전면 쪽에서 풍절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어가 맞닿는 노면 소음에 있어서는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억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4기통보다는 확실히 듣기 좋은 한결 정돈된 소리를 들려주는 6기통 엔진이 탑재된 부분도 실내 정숙성에 있어서는 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풍절음을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실내 방음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은 413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1.3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22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730-4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1세대 출시 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모델 체인지가 아니라 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한 이 녀석은 예스러움과 현재가 공존하는 꽤 인상적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은 신선했고 이전 모델 대비 전반적인 상품성은 근사해졌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함을 소유하는데 다소 부담스러워진 가격은 아쉽게 느껴졌던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모하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우의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